시민의 뜻으로 쌓아 올린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수원시 의회가 되도록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꿀 수 있고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수원시 의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수원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제359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올라온 안건 심사와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수원시립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속 한산한 미술관 여건을 역이용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편하는 등 미술관 운영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과 관련 교통법규 등을 명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혈 장려와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련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본청의 업무 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업무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함은 업무 성과를 저해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대책 방안도 요구했습니다. 이상은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 주요 뉴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13일 제359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함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합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13일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모두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본회의에선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동고속도로 수원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과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수원시 구간에 대해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현장의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특례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사무이양 범위와 방식을 협의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특례제 추진 전담기구를 구성하라. 이와 함께 지난 임시회에서 구성된 사회복지 분야 민간 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수원시의회 도시종합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시민들이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수원시의회가 여권 민원실과 로컬푸드 직매장, 문화향수의 집 등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하고 운영 현황을 살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4일 수원시 여권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수원시 여권 민원실은 경기도 여권 업무가 수원시로 이관됨에 따라 작년 7월 문을 열고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출국이 막히면서 여권 발급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의원들은 한산해진 민원실을 둘러보고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광교산 아래 위치한 수원 문화향수의 집을 방문해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화향수의 집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고은 시인이 거주했던 주거 창작 공간입니다. 고은 시인이 떠난 후 활용 방안을 논의 중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임시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향후 경무에 지친 공무원들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다양한 활용 방안과 함께 공강 사용 시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 또 건물 관리도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거를 많이 받지 말고 실비로 해가지고 다른 시하고 무관이죠. 그럼 자매결혼 맺은 데도 있고 외국하고도 많이 있잖아요. 굳이 호텔보다도 여기를 이용하는 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원 로컬푸드 직매장에 방문해 매장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와 농민들의 이용과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오시기는 했는데 보면은 물건이 그렇게 다양한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본인들끼리 하시는 걸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에서 이 농사 지시는 분들이 그래도 여기 오셔가지고선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전통시장 대비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10% 정도밖에 매출액이 받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농민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울러 자매 결연 도시 등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역 내 주택 재개발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장안 111-5구역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주변 주민들에게 분진이나 소음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장안구 연무동 소재 111-5구역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착공과 분양이 진행됐습니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총 9개 동, 전용 면적 52에서 84제곱미터로 총 1,13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의원들은 가장 먼저 주변 민원과 안전 문제는 없는지 묻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원 중에 미세먼지, 비산먼지 그거를 위해서 이제 살수차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살수할 때 같이 섞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을 같이 살수를 하면 말랐을 때도 응집이 돼서 서로 먼지끼리 응집이 돼서 위로 올라가지 않게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합의는 좀 잘 바꾸셔서 원만하게 그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주택들도 마찬가지로 그 민원이 많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이게 마지막에는 준공까지도 문제가 돼요. 계속 이제 올라가니까는 이제 안전사고에 더 유념 많이 주시고 또 주변 그 민원 없이 잘 좀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변 식당이나 주유소, 자재 등의 활용을 늘려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하청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다 공문들을 발송하시든가 안내를 하셔서 지역 주변 주유소라든가 이런 쪽을 활용하셔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에요. 그 밖에도 향후 주민 입주 시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른 주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도 당부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의 문화시설 이용이 쉽지가 않은데요. 수원시립미술관도 1년 넘게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면서 제대로 된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코로나 속 시립미술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화성행궁 옆에 자리한 수원시립미술관.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을 맞았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속 전시 관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속 시립미술관에서는 2개의 전시를 마련했지만 휴관이 반복되면서 전시 기간조차 채울 수 없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대규모 국제전을 기획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이 걱정입니다. 국제 교류전이 좀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상태로 과연 좀 잘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요. 효과적으로 또 방역 준수하면서 할 수 있게끔 관계자들이랑 논의를. 해당 전시에는 3억 2천만 원 규모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이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예산이 더 늘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작가가
출생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금 돼 있는데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지금 예측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비용이 예산이다. 코로나 속 한산한 미술관 여건을 역이용해서 운영 방향을 개편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솔직히 어린이날 총회 같은 경우는 이 전시관 그 미술관에서 작품을 이해하자면 솔직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시대만은 부분에 또 그 시립미술관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 수원시는 앞으로 미술관 일부 전시관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편해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최근 수원 광교 호수공원에 태양광을 동력으로 삼은 선박이 도입됐습니다. 두 척의 배는 호수공원 청소나 순찰 등을 하는데요. 이 배를 시민들이 탈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광교 호수공원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태양광 지별판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우리나라 최초의 태양광 선박입니다. 호수공원에 도입된 태양광 배는 모두 두 척으로 호수 청소나 순찰 등 관리선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배의 용도나 도입 취지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전화들이 오고 표지판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기능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배의 용도를 모르다 보니 유람선으로 착각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에 대한 안내와 함께 활용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세워놓고 관리소만 세워놓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시에서는 사실은 적자잖아요, 그죠? 친환경 자체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실제 관리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어린이 생태교육 등에도 관리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뚜렷한 이용 지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보다 많은 시민이 배를 접할 수 있도록 관광에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거를 타고 한 바퀴 이렇게 좀 이 경관을 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 산업과 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수원시는 현재 선박 용도가 관리용으로 한정되는 등 한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선으로 돼 있는 상태도 해소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단점이 이 핸드폰 배터리처럼 꽉 채워도 3시간 정도 최대한 축소해서라도 운영해가지고 이날 태양광 선박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안전이나 유지 관리에 대한 의견도 오갔습니다. 한편 수원시의 태양광 선박 사업에는 8억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 수원시의회가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과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과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과 지정 신청, 지정에 따른 지원, 지정 취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선 면적 2,000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 조직이 갖춰진 구역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로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이제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그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도 재난 상황 발생 시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재난기금이나 인테리어와 설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최근 수원시는 관내 공장과 하천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수원시 의회가 악취 저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은 수원시 악취 방지와 저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원시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시장이 악취 방지법에 따라 악취 배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경우 악취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검토 결과가 악취 방지 시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고 악취 배출 사업장 현황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 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악취 대책 민관 협의회를 두고 악취 방지와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소아당뇨, 희귀 질환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소아 당뇨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을 위해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아 당뇨라 불리는 제1형 당뇨병은 성인병으로 알려진 제2형 당뇨병과는 달리 유전적 질병 등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어린 환자들이 오해와 편견에 시달리며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현행법상 스스로 인슐린 주사까지 놔야 하는 실정입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과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에 시의회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소아청소년 환자 조기 발견과 소아당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보급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수원시 희귀 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수원시 관내 희귀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희귀 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원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조례안은 희귀 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과 희귀 질환 관련 교육 홍보, 전문 인력 양성과 실태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희귀 질환 관리를 위해 교육과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나 협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원천 의원은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원시 내 주민등록을 둬야 하는 조건을 경기도 내 주민등록 등재로 변경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의 기준 중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 의무 조건을 삭제하고 수원시 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조건을 경기도 내 주민등록 등재로 변경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크게 늘었는데요. 수원시 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혈 장려와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련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난 2017년 7만 5천 대에서 2년 사이 16만 4천 대로 늘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수록 크고 작은 사고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2017년 28명에서 2019년에 135명으로 5배나 치솟았습니다.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전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수원 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과 관련해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는 이용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희승 의원은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수원시 헌혈 장려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원시 헌혈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 시스템 구축과 혈액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등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 조례안은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혈액관리법 제4조 4에 따라 수원시 헌혈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수원시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행정 재산 관리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은 소위에 의한 방법으로 장애인 복지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의 위반의 장애인 복지센터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한 경우 등에는 장애인 복지센터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시장의 승인 없이 장애인 복지센터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유지보수 사무수탁관리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원시 장애인 복지센터 사용 대상과 허가, 취소 내용과 입주단체 근로자와 보조인력 교육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경기도의 계획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원시 의회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수원시 본청 업무 공간 확보 등에 대한 시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본청 업무 공간 확보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등 두 가지에 대한 시정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문 의원은 현재 수원시 본청 청사의 업무 공간 부족으로 인해 11개의 부서가 본청 외부의 민간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다며 업무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함은 업무 성과를 저해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업무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함은 업무 성과 극대화를 저해하고 이는 곧 행정 효율성과 연계하여 그 피해가 오롯이 수원 시민이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 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수원 특례시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내부 살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본청 밖의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직 현황과 임대료 등 세출 예산액을 요구하고 특례시에 따른 조직 규모 확대를 대비한 업무 공간 마련 방안도 요구했습니다. 문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원시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이전은 2년 전부터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수원시에 공공기관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객관적인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대응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 염태영 시장은 수원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이전 부지 활용 검토 과정에 우리시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기조달센터나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등과 같이 새로운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359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합리적인 소음 대체 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공직자에 대한 유리천장을 지적하는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월 13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송은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 등고선의 경계를 건축물이 아닌 지형, 지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합리적인 소음 대책 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됐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 등고선의 경계 지역을 지형 지물로 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오니 부디 국방부는 적극적인 관심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소음 피해 지역 100만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될 수 있도록 수원시 조직 내 여성 공직자에 대한 유리 천장을 지적하는 이미경 의원의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의원은 여성 공무원의 수가 다수라 해도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가 지속되면 인사의 대표성과 형평성이 저하되고 조직의 역량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원시는 양성평등 조직 문화 실천과 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직 할당제, 여성관리직 임용 목표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업무 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수원시 차원의 대응 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360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단신 뉴스입니다. 제360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임시회에선 각 위원회별로 올라온 안건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